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인구의 장기적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통계를 담당하신 필자이신 박희진 교수님을 모시고 인구 통계 중에서 특히 필자가 역점을 두고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인구 동태류 추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다사에서 소산소사로의 인구 변천은 사망률의 하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사망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망률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추이했습니까? 그림 3은 1925년 이후 우리나라의 조사망률 추세를 보여줍니다. 우선 센서스 결과를 근거로 계산한 조사망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망률은 1925년 1000명당 26명을 넘었지만 2010년 현재 5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선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실린 사망자 수를 현주 인구로 나눈 조사망률입니다. 1917년 이전에도 조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시키고 1918년부터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조사망률이 1917년까지 비현실적으로 너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은 조선총독부의 사망자 파악 능력이 개선되어 갔던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선과 실선이 겹치는 기간인 1925년부터 1939년 동안 점선은 실선, 즉 센서스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사망률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합니다. 조선총독부의 인구 통계는 모두 불완전한 것입니다. 분모인 현주 인구보다 분자인 사망자 수 쪽이 누락이 크기 때문에 점선은 실제 조사망률을 가소평가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현주 인구가 실제 사망력을 가소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센서스 자료와 같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력 변천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차명수 교수와 함께 2003년에 경제사학의 조선 후기와 일제시대의 인구 변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함양박씨 족보에 기록된 사망 기록을 분석했는데 1890년경부터 사망 확률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확률의 변동성도 크게 완화되었음을 보였습니다. 조사망률은 사망력뿐만 아니라 인구의 연령별 분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력 지표가 아닙니다. 사망 확률은 연령대마다 다른데 연령별 사망률이 같더라도 노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조사망률은 증가할 것이고 이를 보고 전체 인구의 사망 확률, 즉 사망력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력 하락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각 연령대 사람들의 사망 확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육표에는 0세에서 4세 사이의 사망 확률, 5세에서 9세 사이의 사망 확률부터 70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망 확률, 그리고 75세 이후 죽을 확률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5세 간격 연령별 사망률을 1에서 빼면 5세 간격 연령별 생존율이 나오는데 그림 4는 17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령별 생존율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모든 연령 구간에서 사망 확률이 떨어지면서 생존율 곡선은 위쪽으로 상승했습니다. 사망력 변천 초입 단계에서 생존율이 특히 빠르게 상승한 것은 바로 미성년 연령 구간이었습니다. 사망력 변천이 마무리된 단계인 1985년에서 2010년 생존율이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바로 노년 연령 구간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건강을 다루는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시기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므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망력 지표로서 자주 사용되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출생 시 기대 예명입니다. 이는 막 태어난 아기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생존 기간으로 보통 평균 수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차명수 교수가 족보 기록을 근거로 추정한 조선 후기 기대 예명은 23세였는데 1925년에서
1930년에는 37세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사망력 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대 여명은 1970년 62세, 2010년 81세로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인구 변천에서 일관되게 관측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망률 하락에 뒤이어 출산율 하락이 진행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언제쯤인가요? 그림 5는 조출산율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센서스 보고서의 점선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를 근거로 계산한 비율입니다. 점선을 보면 실선과 겹치는 시기인 1925년부터 1939년 동안 실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인구 통계를 이용한 조출산율도 조사망률과 마찬가지로 가소평가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식민지 시대에는 많은 부모들이 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 현주 인구조사에서는 태어나서 1살도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사망자뿐만 아니라 출생자에서도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소평가된 조출산율을 나타내는 점선은 식민지기 전반기에 출산율은 높은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1925년 이후 실선을 보면 이미 식민지 후반기에 조출산율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출산력의 상승이 있었으므로 출산력 변천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60년에서 1990년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망률이 부정확한 사망력 지표이듯이 조출산율 또한 부정확한 출산력 지표입니다. 먼저 조출산율은 부모가 전체 인구인데 반해서 출산 당사자는 여성이므로 가임기 여성의 인구 비중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임 여성이라도 연령별 출산력은 다른데 이를 나타내는 것이 연령별 출산율입니다. 출산력이 높은 20세에서 34세의 인구 비중이 높으면 조출산율은 상승하고 4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이 높으면 조출산율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출산력 지표는 연령별 출산율을 바탕으로 계산된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는 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남자 아이의 숫자,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한 여성이 전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아이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25년에서 1930년까지 6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60년경 6명 아래로 떨어진 뒤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는 1.6명에 도달했고 그런 다음 2010년에는 1.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족보 기록을 근거로 차명수 교수가 계산한 조선 후기 합계 출산율은 식민지기보다 높은 6.8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출산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출산력은 사람들이 결혼할 확률, 즉 혼인력 또는 혼인율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혼인력은 1000명당 결혼한 사람의 숫자로 측정하며 초연령과 밀접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6은 1500년 이후 초혼 연령 추세를 보여줍니다. 점선은 남성, 실선은 여성의 초혼 연령인데 1925년 이후는 전체 인구에 관한 것이지만 1919년 이전까지는 양반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1925년 이후를 보면 초혼 연령이 남성인 경우 10살, 여성인 경우 12살 정도 혼인 연령이 늦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중후기와 식민지 초기에는 양반 여성의 초혼 연령은 정체되고 남성의 초혼 연령은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910년에서 1919년간 양반들의 초혼 연령과
1925년의 인구 전체의 초혼 연령을 비교해 보면 여성의 초혼 연령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남성의 초혼 연령은 양반 쪽이 현저히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변천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인구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추이했으며 또 한국은 인구 변천의 각 단계를 언제 경험하였나요? 콜린 맥아이버디와 리차드 존스가 1978년에 출간한 저서인 앨리스 오브 월드 파퓰레이션 히스토리에 따르면 18세기와 19세기의 인구는 매년 0.32%씩 증가하는데, 이는 차명수 교수가 요소 가격 변화로부터 추계한 인구 증가율 0.36%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명수 교수가 족보 기록을 근거로 추정한 18세기와 19세기의 인구 증가율은 0.62%였습니다. 그림 7에서 제시된 18세기와 19세기의 인구 증가율은 0.36%인데 사망력 변천과 출산력 변천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식민지기와 1960년대는 인구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출산력 변천이 일어나면서 196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 증가 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00년 이전까지 인구 변천의 첫 번째 단계인 다산다사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이후 1900년 전후에 두 번째 단계인 다산소사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세 번째 단계인 소산소사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필자이신 박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인구 동태율의 추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한국의 인구 변천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